오신 거 환영하고요. 우리가 한번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는데 세상에서 제일 평생 가지고 가는 병 중에 대표적인 병이 위장병이에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병이 소화기관의 병이고 또 제일 많이 팔리는 약도 위장약이고, 근데 우리가 뭐 간도 좌엽, 우엽이 있고 신장도 2개고 눈도 2개고 그죠? 귀도 2개인데 위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이제 좀 관리가 잘 되면 좋은데요. 이 위가 약하면은 두뇌의 에너지가 위장으로 몰려가지고 이 두뇌의 혈액순환이 약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먼저 오는 게 기억력 감퇴, 그 다음에 소심한, 불안, 늘 뭔가 긴장이 되고, 근데 이건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일단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씩 내가 이것이 위암이 아닐까 하는 그 공포감이 밀려올 때는 자기 상상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지레 죽어요. 우리가 지금 살구를 안 먹지만 전에 살구를 먹었을 때 생각하면 입에 뭐가 나옵니까? 침이 나오듯이 본인이 상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고통받는 병이에요. 이거는 정말 힘드는데, 위장 환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또 피가 위로 몰리고 뇌에 부족하다 보면 이 뇌가 이게 산소 달라는 신호가 불안함을 느끼게 해요. 야, 지금 내가 산소가 부족해서 연료가 태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동차도 가다 보면 기름 떠질 때 이렇게 불어듯이 그게 켜지면은 심리적 불안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이제 안정제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거의 다 이제 오래 가다 보면 이제 중독 상태가 돼버리죠. 근데 이제 위장은 언제 회복되는가를 좀 알면 좋아요. 위장은 해가 지면서 회복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한 8시쯤 돼가지고 위가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그때 뭐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얘들이 이거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너무 싱겁게 먹으면 안 돼요. 싱겁게 드세요? 예, 제가 봐서는 위장병을 앓았던 가장 큰 원인은 너무 싱겁게 먹었던 것이 시초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우리 몸의 위를 움직이게 신호를 보내주는 게 신경이 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손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만은 위장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의 근육을 움직이게 신호를 보내주는 신경계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이게 에너지가 가는데,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나트륨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나트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소금이 부족하면은 배에서 아마 꿀꿀꿀꿀 하고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게 장도 못 움직여요. 우리 사모님은 제가 물어봤을 때 위장도 안 좋지만 장도 안 좋다. 그러면 이 병 이름은, 원래 이름은 위장병이 아니고 에너지 부족증이에요. 그러니까 티코차의 엔진을 가지고 15톤 덤프를 몰라는 거랑 똑같아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데는 말할 기운도 없고 몸을 움직일 에너지조차 없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소화기관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제 손발이 저려요. 그 다음에 쥐도 나고 그럴 때 있어요. 예, 저리고 쥐나고 배에서 물소리 나고 이런 것들은 소금 부족이고 자꾸 눈이 이게 끼어 들어가요. 예, 눈이 계속 끼어 들어가면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게 멍해져 버리고 바보처럼. 이거는 어쨌든 소금을 그렇다고 뭐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닌데 지금보다 훨씬 더 짜게 좀 먹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위나 장이 움직여줘야 돼요. 변비가 아주 심한 사람들은 바닷물을 먹입니다. 설사가 나요. 변비약을 따로 쓸 거 없이 반찬할 때 지금보다 좀 더 짜게 먹는데 미역국이나 시래기국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뭐 두부찜이나 이런 걸 할 때 조금 간간하게 해서 드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짜게 드시면은 기본적으로 좋겠고요. 짜게 먹으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살을 내어놓기만 해도 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소금 부족인 것이 우리가 이 소금을 분리하면 염소와 나트륨이 돼요. 분리하면 염소도 맹독이고 나트륨도 맹독이에요. 우리가 먹었을 때 죽어요. 근데 나트륨은 뭔가 하면 다이너마이트 원료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발하면 뭐가 생겨요? 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소금을 통해서 들어와야 될 나트륨이 부족하면 만성 냉골이 돼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찬물로 누가 모욕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한번 막 소름이 끼쳐. 그래서 이 다들 소금이 해롭다 이런 거는 진짜 고기 먹고 비대하고 열 많은 사람은 좀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체격도 약하고 몸도 춥고 소화력도 약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날 음식은 소금밖에 없어요. 네, 소금 중에서 죽염은 조금 삼가하시고 죽염 잡어요? 네, 그냥 일반 천일염 간수 빠진 거 해가지고 그냥 쓰세요. 예, 죽염은 소금은 구우면 구울수록 강알칼리가 돼요. 강알칼리는 몸을 자꾸 식혀 들어가요. 그럼 안 좋겠지요. 지금도 식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만 잘 하셔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이제 열을 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식으면은 왜 마비가 오고 굳어지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추워지면은 겨울에 추울 때 뭐 밖에 나가 한참 있다 보면 손가락이 곱아 잘 안 움직이지, 그죠? 어떤 데는 막 우리 선생님 어릴 때 그 턱이 굳어가지고 말이 잘 안 되는 경험 있죠, 시골에서. 차면은 피가 안 돌면 이게 굳어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꾸 몸을 보통 사람들은 뜨거운 데 들어가요. 뜨거운 방에 자고 뜨거운 목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피부에 땅구멍을 자꾸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땅구멍을 다 열었을 때 둘레가 10m 됩니다. 이 둘레가 10m, 지름이 10m 돼요. 그러니까 찬바람을 쐴수록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나오면은 냉기는 들어가고 열기는 빠져버려요. 추운 겨울에 우리가 저 방문 열어놓은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좀 따뜻한 물에 하더라도 마감은 항상 어떤 물에 해야 될까요? 창문을 닫듯이 차가운 물로 해서 몸에 땅구멍을 닫아주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아주 추울 때 처음부터 찬물로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따뜻한 물에 하더라도 마감은 항상
찬물 좀 샤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우리가 아주 추운 겨울에도 나무난로 이렇게 딱 펴놓고 연료를 떼주면은 온 방안이 훈훈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몸에도 이 난로와 같은 열을 내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고 대신진대사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다 보니까 근육세포가 먹은 당을 태워서 열이 나는데, 잠잘 때는 뭐 에너지 대사가 3분의 1로 떨어지다 보니까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 열을 의지해서 방을 따뜻하게 해서 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 내 몸에서 열을 어떻게 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자연 치유한다 그럴 때 이 지구가 자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한 뭐 6, 7m만 내려가도 온도가 어떻습니까? 항상 15도, 16도를 그대로 유지해요. 일본 가면 온천 가보죠. 온천물이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솟고요.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하와이 같은 데서는 지금도 용암이 계속 끓어서 막 넘쳐나서 바위로 꽂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어떻게 해서 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 몸도 어떻게 해서 근본 열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 안에서 멘틀이라 그러죠. 이 바위가 끓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 용암이 끓어서 이제 지구 밖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 용암이 계속 끓어서 물을 데워서 온천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소의 우라늄처럼 이 땅 속의 깊이 중심에 있는 우라늄과 토륨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핵 분열할 때 일어나는 에너지, 열로 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뭐 잠시 그냥 고춧가루 먹어가지고 열 한 번 탁 내는 거 말고 뼈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가 나와서 열을 줄 수 있는 뭔가가 몸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신토불이 안 합니까? 신토불이. 우리의 몸과 우리가 사는 땅은 둘로 나눌 수 없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땅이 핵분열 에너지로 열을 낸다면은 우리 몸에서 그러면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요, 엄청난 이 방사능 물질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칼륨 40이라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뭐 칼륨 39는 뭐 한 93%, 41은 뭐 그 다음 한 몇 프로. 근데 칼륨 40은 0.012%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이 장이나 뼛속에 들어가 가지고 존재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내줘요. 근데 제가 이제 생거 못 먹게 하지 않습니까? 생거. 근데 이런 이제 원소들은 어디에 다 들어있는가 하면 채소든 곡식이든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섬유질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채소가 섬유질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늘 하던 얘기는 섬유질 든 음식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 하면 대개 생채소 좋다고
많이 먹지요. 우리 선생님도 현미밥 생채소 많이 드셨겠네요. 우리 사모님이 뭐 거의 의사시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먹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방사 에너지가 들어있었다면은 흡수돼서 내 몸에서 열이 나야 되는데 열이 안 나고요. 생채소나 생과일을 오랫동안 먹을수록 몸이 식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소보다 섬유질이 더 두꺼운 것이 뭔가 하면 현미예요. 그래서 우리 현미밥 먹지 않습니까? 근데 검정쌀도 현미 아닙니까? 근데 검정쌀을 갖다가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에 그냥 나와요. 이거는 우리 몸 안에는 입에서 항문까지가 한 10m 되는데요. 섬유질 소화액이 전혀 없어요. 0%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휘발유 엔진에 휘발유 경유차에 경유 넣듯이 소화기관의 구조에 맞춰서 연료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송충이는 솔잎하라면 되고 누에는 뽕잎하라면 되듯이 사람은 곡식이면 다 되는데 사실 이 섬유질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일부 아주 미세한 섬유질은 혈액 속에 들어가서 혈관 청소까지 하지만은 그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음식 먹을 때 어느 정도는 들어오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밥을 해 먹든지 생채소로 먹을 때는 다른 미네랄도 그렇지만은 우리 몸 안에서 핵 분열을 일으켜서 엄청난 열을 낼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미네랄의 일부, 광물의 일부인 칼륨 40은 타서 재가 돼야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쇠를 잡으면 쇠가 굉장히 찹니다. 나무가 탄 숯을 잡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차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은 곡식이나 볶은 곡식으로 만든 떡, 채소도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좀 얼었다 녹으면서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 미네랄이 분리될 상태로 된 말린 나물이나 시래기 같은 거. 그런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잘 드시고 방사성 물질이 일반 음식에는 그저 뭐 한 30, 50 베크렐. 베크렐이란 말은 1초에 원자핵이 붕괴되는 숫자입니다. 50이면 50개 정도 붕괴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표고에 많아요. 표고버섯. 표고버섯 지금 한참 나올 때 아닙니까? 좀 사다 집에 말라 놓으시고 쌀 때 그것을 좀 늘 좀 반찬을 해서 드셔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게 다시마. 다시마 그냥 우리가 요리할 때 이렇게 끓였을 때는 별로 거기서 잘 분리돼 안 나와요. 이거는 티각을 해 먹을 때 훨씬 잘 나오겠지, 그죠? 다시마 티각 아니면 요리할 때 다시마 좀 꼭 넣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물질이 공급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핵 발전소에 핵 연료봉기 없다면 열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먹었던 음식 속에 그런 물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 흡수될 수 없는 상태로 먹다 보니까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뭐 크고 색깔이 좋아도 그게 가공해서 이렇게 차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곡식하고 떡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드시면 저녁은 안 먹어도 흙이 안 져요. 그리고 이제 미역국 같은 거 뭐 시래기국 뭐 별로 돈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피가 엉긴 겁니다. 멍이 잘 들지는 않아요? 예? 멍이 잘 들지? 예, 뭐 별로 안 부딪힌 것 같지 않아도 하면 막 멍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그게 이제 몸에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그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둘러놓으면 4만 킬로예요. 우리 사모님 몸의 혈관 길이가 지구를 3바퀴 돌리는데, 그 혈관들에 이렇게 피가 엉겨가지고 순환이 안 돼가지고 피가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못하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자기부상열차라고 있어요. 자기부상열차는 기차 레일에서 한 8cm나 10cm 떠서 이렇게 달립니다. 떠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석을 갖다가 같은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대주면 밀어내잖아요. 기차 레일이 마이너스예요. 차체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게 반발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떠서 이렇게 마찰 없이 달리게 돼 있어요.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문 손잡이 잡으면 어때요? 지직 정전기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붙었을 때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전기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입안에 침샘이 6개가 있어요. 귀 밑, 턱 밑, 혀 밑에. 근데 이 턱 밑 침샘에서 나오는 침은 특별히 시알산이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전자를 가진 점액입니다. 침이에요. 이 침으로 마이너스 전자로 우리 몸의 혈관을 이렇게 다 코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플러스고 어떤 것이 마이너스일까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금속은 플러스입니다. 모든 비금속은 마이너스예요. 머리털은 전부 플러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온 미네랄이 다 금속이거든요. 소금을 먹든 음식을 먹었을 때 들어왔던 이 금속이 피를 타고 돌고 제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이 머리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 검사하면 머리털 검사하는 거 아세요? 예, 머리털을 이렇게 잘라서 검사를 하거든요. 이 머리가 다 금속이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책받침 알죠? 책받침. 그 플라스틱이니까 금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머리 막 부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붙지요. 예, 머리는 털은 플러스고 책받침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처 났을 때 흐르는 빨간 피 있지 않습니까? 적혈구. 이거는 헤모글로빈 하나가 산화철, 녹슨, 철분자 4개씩을 물고 있어요. 철은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헤모글로빈은 적혈구는 다 이게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관벽은 마이너스고 적혈구가 플러스니까 혈관벽에 붙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적혈구도 이 시알산이라는 마이너스 전자로 다 이렇게 코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적혈구가 산소를 물고 우리 몸에 세포고 내고 이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무리 달려도 적혈구와 적혈구끼리도 이게 붙지를 않아요. 같은 마이너스니까. 적혈구와 혈관끼리도 안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산소 공급이 잘 되면은 멍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이제 약을 잡수던 스트레스를 받고 몸에 독성 물질이 생기면서 이게 플러스가 생겨버려요. 그럼 이게 막 마찰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엉겨버립니다. 우리가 자석에다가 쇠 이렇게 되면은 막 쇠가 여러 가지
뭉쳐가지고 덩그러지듯이. 그러면 피가 이렇게 피톨이 하나씩 이렇게 혈관을 타고 돌아야 되는데 피가 이렇게 막 뭉태기가 쳐버려요. 그럼 우리가 외부로 드러난 혈관 중에서 제일 섬세한 것이 눈의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진 피가 눈을 지나게 되면은 자극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찰열이 심해져 가지고 눈을 아무리 깜빡거려도 막 이게 열이 생겨 가지고 눈에 수분이 건조돼 버려요. 그래 되면 사물이 막 겹쳐 보이고 흐려지고 TV 좀 오래 보면 막 눈이 따갑고 아프고 이게 지금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약이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엉겨가지고 붙은 피를 풀어주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전자파가 들어오면 이게 플러스라서 이게 다 엉겨버립니다. 근데 집안에 보면 이런 전기기구도 있지만은 뭐 TV, 냉장고, 뭐 스마트폰, 전자기기 안 쓰는 집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어릴 때 학교 가면 그 선생님이 너 그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집에 얼마나 잘 사는가 이제 그 척도를 얘기할 때 예, 앉으세요. 어디 멀리서 오셨어요? 네, 워싱턴에서 왔어요. 아, 예, 환영합니다. Welcome to Korea. 그 지나가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어릴 때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우리 사모님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 거 기억하지, 그죠? 우리 시대에 호롱불에서 이제 전기로 바뀌는 시대를 경험하고 지금은 전자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뭐 한약 한 점 먹는다고 병 낫는 시대도 아니고 병원에 간다고 뭐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몸이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저희가 이제 우리 몸을 한번 해부를 해봤어요.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예요. 그죠? 그래요. 나오시면 얘기하죠. 한참 걸리시는 건 아니잖아. 그죠? 예. 잠깐만요. 전화 끌게요. 모르고 길을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늦어가지고. 예. 야, 그냥 할게. 우리 몸이 이제 60조 개의 세포인데 그 세포 하나를 또 이제 분해를 하면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120조 개의 원자예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물질인데 그 원자 하나를 깊이 살펴보면 원자 핵이 있고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어요. 원자 핵의 숫자, 주위를 도는 전자의 수에 따라서 뭐 금, 은동, 아연, 구리 이런 이제 물질이 생성이 되겠지요. 근데 원자 핵은 플러스고 주위를 도는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분해하고 최소 단위로 가면 뭐밖에 없는가 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요즘 이제 집안에 들어오는 형광등 켜는 전기를 우리가 교류전기라고 합니다. 교류전기를 쓰면 전기기기고 또 직류전기를 쓰면 전자기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자제품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냉장고, 에어컨 전부 다 전자제품이에요. 직류전기로 움직여요. 그러면 저런 전자기기들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저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흐를 때 흐르지 않는 전기가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늘 구름 속에서 벼락 치듯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전자부품이 타서 망가져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느 나라고 교류전기는 1초에 60번씩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두 선이 있어요. 그거 외에 세 번째 선이 또 하나 있어요. 미국 가면 콘센트 보면 밑에 하나 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접지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자제품의 본체와 연결시켜가지고 전자제품 안에서 생기는 흐르지 않는 정전기를 갖다가 땅으로 빼는 거예요. 요즘 암 환자가 전에는 뭐 음식이 잘못돼서 암이 왔다 이랬는데 요즘은 암 환자의 3분의 2가 재수 없어서 암이 걸린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벼락 맞으면 우리가 재수 없어 벼락 맞는다고 하잖아요. 몸 안에 정전기가 만병의 원인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정전기는 맨발로 땅을 밟아야 빠져요. 옛날에 밭을 베든 논에를 가서 논을 삼든 다 맨발이었어요. 요즘은 흙이 있는 땅을 밟아볼 수도 없는 시대에 살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정전기가 꽉 쌓여가지고 기름에 셀프 주유할 때 손대가지고 못 빼요. 정전기 안 빼면 거의 1만 볼트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스파크로 그 석유 가스에 불이 붙어가지고 폭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우리 몸이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TV, 전자기기, TV 선 보면 이 까만 선 이렇게 벗겨보면 겉은 막 망사로 쌓여 있어요. 철망으로. 그 안에는 까만 구리선 하나 들어와 있고요. 중심에. 그 주변에 그 하얀 선으로 막 쌓여져 있는 것이 전체가 다 접지서입니다. 그게 없으면 터져버려요. 못 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보다도 더 정밀하지 않은 하찮은 전자기기도 고장의 원인은 유일하게 정전기이기 때문에 그 정전기를 빼려고 접지를 하면서 그보다 수만 배 더 정밀한 우리 몸은 접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발이 없고 흙과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접지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마이너스 덩어리가 지구란 말입니다. 흙이고. 그래서 이게 직류 전기는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땅에다 몸을 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만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어부가 건강할까요? 누가 기가 더 셀 것 같습니까? 바닷가 가보면요. 다들 장사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바닷물이 정전기를 제일 잘 빼주거든. 그래서 그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몸 안에 정전기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은사 패드를 해서 거기에 누워 자면서 이제 전기 콘센트에 꼽아 놓으면은 잠잘 때 마이너스는 들어오고 플러스는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뭉쳐있던 피가 어떻게 될까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보일러 호스가 막혔는데 어떻게 물이 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눈부터 돌아와요. 눈이 밝아지고 선명해지고. 요즘 시내 가보세요. 새로 생기는 건 안경집밖에 없어요. 그만큼 안경집이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전기 피해가 많다는 겁니다. 어저께 아랫게 조선일보도 났죠. 이 전자파 공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근육, 신경, 혈관 전체가 다 병이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안이. 우리가 VDT 증후군이라 그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을 똑같은 이런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전자기기로 본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옛날에 우리가 뭐 장판도 사지 못할 때 그냥 돗자리 깔고 흙바닥 위에 잤을 때처럼 자버리면 되는데 그래 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다들 보면 10층, 20층, 30층 아파트에서 어떻게 우리가 땅과 교감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2000년대 이후로 법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접지를 다 해야만이 준공 허가가 나요. 어느 집이고 땅과 연결된 선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만 연결해서 은사패드 깔고 자면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접지가 되는 것이 TV선, 가스 파이프 있죠.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벼락 맞아 터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땅으로 해서 다 접지시켜 놨단 말입니다. 도시가스 파이프에다가 전선 연결해가지고 접지시켜 놔도 돼요. 근데 이게 접지라는 것이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이게 그러면 그 접지에서 우리나라는 그 아래 위로 철핀이 나와 있어요. 플러그에 보면은.
그 구리선 연결해서 손가락 끝에 하나 묶어놓고 자면 접시 되겠지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어요. 몇 번 해봤는데 이것은 면적이 중요합니다. 내 몸을 싸고 있는 면적이. 요즘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라 그래요. 전자기기. 옷에다가 이제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라든지 몸의 여러 가지 체온, 염증 질환들을 이제 체크해서 이제 알려주잖아. 그죠? 그 센서에 다 센서를 작동시키는 매체가 뭔가 하면 거의 다 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은이 열과 전기 전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 패드 위에서 패드를 깔고 그걸 접지시키고 은사 이불을 덮고 자버리면은 땅과 이제 연결돼서 접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대가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몸이 아플 때 약이라는 개념은요, 뭐 아픈데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집니다. 요즘은 이제 손목에 이제 밴드를 차지, 그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어떤 수면 리듬도 다 체크를 하는 시대예요. 시대가 아주 급속도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도 하나의 전자기기와 똑같다는 거. 그렇다면 전자기기가 고장의 원인은 정전기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접지를 한다면 우리 몸도 접지해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소가 우리 몸의 설계도인데 건축을 할 때 주춧돌이 있죠. 우리 집 질 때 저 주춧돌 놓지 않습니까? 음판을 갖다 다 접지를 시키고 조각목을 금으로 싼 기둥으로 다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제 공기가 좋다면은 또 예외입니다. 우리가 숲속에 살 수 있고 공기가 신선하다면은 달라지지만 도시에 가면은 거의 마이너스 전자, 음이온이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리가 음이온을 마이너스 전자를 공기 중에서 흡수하지 못한다면은 땅밖에 없어요. 베이징은 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아예 공장문을 다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요번에 또 열었는지 그 베이징 공기가 거의 100m 앞을 볼 수가 없대요.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데서 공기 중에서 뭐 음이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거의 다 연료 아낀다고 밀폐된 공간에 사는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공기를 찾을 수 있겠어요? 공기의 대표적인 것은 음이온이고 마이너스 전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지는 필수가 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저녁 철저히 굶으시고 곡식떡에다가 소금, 그지요? 잘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은이란 것은 에너지 증폭제입니다.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증폭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훨씬 에너지가 증가되고 힘이 생기면서 몸의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면서 점차 회복될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누가 아프셨어요? 건강해 보이시는. 아프다기보다는 예. 우연히 그 강의를 듣게 됐어요. 예. 강의 들으니까 참 과학적인 얘기고 건강을 되찾는 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러나 이제 그거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니까 예. 체험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체험을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체험도 해보고 선생님하고 함께 말씀도 나눠보고 얼마만큼은 그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건지 경험을 직접 해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특별히 무슨 어디 병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분 보면 몸이 정상이 아니죠. 사이즈가, 그죠?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당뇨가 있으세요. 그런 거는
당뇨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당뇨가 한 7, 8년, 7년 그 정도. 주사 맞아요? 주사는 안 맞죠. 야, 음식으로 조절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속에 그 염증이나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염증이나 어딘가가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려고 화가 나 있고 예. 또 염증 반응. 그 자체가 돼서 이제 암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 우리 모르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고 예. 있는데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런 운을 통해서나 고리를 통해서나 또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와이나 트라이를 해봐야지 그러고 온 거예요. 예, 생활을 바꾸면 됩니다. 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 습관이 잘못됐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거, 내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뭐를 쓰려고 하니까 문제죠. 예, 그렇게 하면서 뭐 정 내가 힘이 약할 때는 2차적으로 꼭 필요한 걸 쓸 수는 있어요. 이것저것. 그렇지만 기초는 바로 놔야 되죠. 뭘 하더라도. 워싱턴 사세요? 워싱턴 DC? 버지니아에 살아요. 버지니아. 워싱턴 DC하고 20분 간격.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한번 상의해 보죠. 사모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인터넷 통해서 예. 선생님 강의하시는 거를 여러 편을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이치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곡식을 한번 또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못 가서 좀 먹어봤거든요. 몸은 처음에는 막 가스도 차고 그랬는데 몸이 가벼운 것 같다. 한 4일 예. 그 정도 먹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못 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 건버섯에 예. 가려움증이 요즘 최근에 생겼어요. 예. 피부과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의리 좋다는 강의를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도 혹시 살균이 되면 이런 가려움증, 염증이라면 이런 것도 없어질래나?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한번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병원을 2차적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예. 가지고 가려운 건 왔어요. 없으세요? 네. 그럼 두 분 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고 예. 인터넷을 유튜브에서 듣고서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동생한테 이런 그 이론이 참 좋은 이론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보고 이제 동생을 마침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럼 내가 갔을 때 너도 그걸 들어보고 나도 들어와서 둘이 상의를 해서 거기를 직접 가서 뵙고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 방법을 시도를 해보자 라고 둘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오게 됐죠. 잘 오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공복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현미를 막 볶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잘 우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걸 믹서기로 막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따뜻한 물을 부으니까 이렇게 우러나기도 하고 그 가라앉은 것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100% 섭취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20일 그 정도 이제 처음에 먹을 때는 구수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막 숭늉 먹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숭늉 먹는 것 같은 그런. 근데 얼마 전부터 막 속이 소화가 막 안 되고 더부룩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원장님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먹는 곡식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이걸 이렇게 먹어서 그런가 하고 이제 안 먹었어요. 그걸 이제 숨겨놓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또 속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또 문제가 있는지 소금이 안 들어가니까. 소금이 안 들어가고 네. 그리고 국물이 들어가면 침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죠?
숭늉이 들어가면 침이 안 섞이니까. 예. 씹으셔요. 애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씹는 운동 아닙니까? 그치? 씹으면 이 척추 근육까지 다 잡아줘요. 예. 처음에는 좀 사서 먹다가 건강해지면 이제 볶아야지 그 깨서 마시고 하면 피가 자꾸 더 탁해져 버리니까. 선생님 돈 잘 버시잖아요. 예. 제가 볶음국식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니까 쪄서 햇빛에 말려서 찌기 전에 그 숯가루에다가 이렇게 담가놨다 소금하고 그래서 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택에서 뭐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소금만 좀 넣어가지고 해도 돼요. 네. 건조기에다가 말리면 안 돼요. 예, 방 바닥에는 말릴 수 있어도 건조기는 하지 마시고. 모양은 나와도 예, 효과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딱딱해서 못 먹을 거예요. 안 딱딱해요. 이렇게 이제 전기로 말리면 전자파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토스트를 구워도 토스트기에 구워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함께한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